돈 자랑은 혼자가 되는 지름길.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마땅히 자랑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돈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하는 질문이 있다. 주 교수님, 왜 돈을 연구하십니까? 혹시 돈을 좋아해서인가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돈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꼭 나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누군가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곧 그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곤 한다. 우리는 돈을 쫓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연기한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야근 수당을 챙기고 돈에 몸과 정신, 심하면 생명을 걸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대놓고 자랑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진심을 숨길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무시당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실제 관련 연구 결과 돈과 물질에 연연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알려져 있다. 왜 물질을 좋아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2009년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반 보벤과 캠벨 그리고 코넬 대학교의 길로비치는 이와 같은 주제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 절반에게는 물건, 가로 열고, 예를 들면 옷이나 가방, 차 등, 가로 닫고, 구매하는 것을 좋아하는 지인을 떠올리게 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경험 상품, 가로 열고, 예를 들면 패키지 여행, 영화, 놀이공원 등 가로 닫고, 구매하기를 좋아하는 지인을 떠올리도록 했다. 그런 다음 각자 떠올린 지인들의 성격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다. 그 결과 물건 사는 것을 좋아하는 지인들이 좀 더 이기적이고 별로 친하지도 않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경험을 좋아하는 이들을 유머러스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지혜롭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유행을 쫓고 자기중심적이며 늘 불안해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SNS 피드는 이미 자기 자랑의 각축장이 되었다. 오늘 올린 가방, 내일 올릴 시계, 모레 올릴 차는 팔로워들의 눈을 부시게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첫인상은 재력에 취한 사람으로 끊임없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1975년 교육심리학자 대시는 행위의 동기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소비 행위의 동기 또한 외부 동기에 어느 정도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서 칭찬을 받거나 매력을 어필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친구가 비싼 가방을 산 것과 여행하러 간 것은 외부적 동기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내부적 동기에 의한 것일까? 물질적일수록 외부적 동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참고해보자. 다음은 완보 어원 등이 진행한 연구 사례다. 일면식이 없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총 24개의 조가 만들어졌다. 그중 12개 조에는 물질 소비에 관련된 주제로 대화하도록 했고 나머지 12개 조에는 경험 소비에 관련된 주제로 대화하게 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신상품을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나 어디로 여행을 가면 신선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대화는 20여 분간 진행되었다.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방금 자신과 대화를 나눈 상대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했다. 그 결과 경험적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인상을 약 6.52점, 가로 열고 7점 만점, 가로 닫고, 으로 좋게 평가했다. 하지만 물질적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5.42점으로 더 낮게 평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경험적 소비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더 즐거워했으며, 가로 열고 이때 즐거움의 정도는 약 6.52점이었다. 가로 닫고, 물질적 소비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는 즐거움이 감소했다. 가로 열고 약 5.69점. 가로 닫고. 앞선 연구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데이트할 때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눠야 할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여행이나 영화, 읽었던 책에 관한 이야기는 당신의 매력을 높일 것이다. 하지만 차나 옷과 같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점수를 깎아먹기 딱 좋다. 노골적인 돈 자랑을 즐긴다면 영원히 솔로가 될지도 모른다. 말하다 보니 내가 돈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로 왜 친구가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물건보다는 경험을 사라. 돈을 써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돈을 쓴 것이 아니다. 예전 한 유명 브랜드 자동차 광고에서 이런 카피 문구를 내보낸 적이 있다. 누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했는가? 그것은 분명 그가 제대로 돈을 쓴 적이 없어서다. 그렇다면 어디에 돈을 써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심리 전문가들은 물건이 아닌 경험을 사라고 조언한다. 경험이란 일정 기간의 경험을 의미한다. 여행이나 강좌 듣기, 영화 보기 등이 모두 경험에 속한다. 소비의 목적이 어떤 유형의 상품이라면 그것은 재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목걸이, 반지 등이 그렇다. 하지만 소비의 목적이 인생의 경험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삶의 재산이 될 수 있다. 스파 이용권이나 여행 등이 그렇다. 콜로라도 대학교 보벤과 코넬 대학교 길로비치 등은 4가지 연구를 통해 경험적 소비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 연구는 97명의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로 2조로 나누어 진행했다. 1조는 최근에 $100가 넘는 경험을 소비한 것을 떠올리게 했다. 2조는 $100가 넘는 물건을 산 소비를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곧바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소비 후 얼마나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 소비가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험 결과 경험적 소비를 떠올린 학생들이 소비 후에 훨씬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소비였다고 말했다. 대학생 외 다른 신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번째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미국 전역의 다양한 연령대인 1279명의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진행했다. 실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설문에는 180개의 무관한 질문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얼마를 더 벌어야 미래에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것 같은가? 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설문 마지막에 최근에 한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를 떠올려보고 그 소비를 통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물었다. 1263명이 이 질문에 답했고
그중 57% 사람들은 경험적 소비가, 34% 사람들은 물질적 소비가 더 행복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대답은 어느 지역에 살든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험적 소비가 물질적 소비보다 더 행복감을 주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경험적 소비가 더 행복감을 주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이유. 경험은 시간을 꽃으로 만든다. 꽃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선 가만히 서서 바라보며 음미할 시간이 필요하다. 경험은 소비자들이 시간을 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옷을 한 벌 산다면 그 소비를 통해 흥분되는 감정과 행복은 며칠밖에 가지 않는다. 3개월쯤 되면 그 옷을 봐도 더는 처음 살 때의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면 3개월 후에 그 당시 찍은 사진 한 장만 봐도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난다. 코넬 대학교 카터는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지만 경험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상승한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 처음에는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비슷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한 데 반해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했다. 즉, 경험적 소비를 한 사람들은 당장의 커다란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비 경험을 음미하다 보면 경험적 소비가 가져다주는 행복감은 더 강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유. 경험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를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산 자동차를 타면서 길에서 값비싼 외제차를 보면 자신의 차와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경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렵다. 휴가 때 나는 제주도에 갔지만 회사 동료는 발리에 갔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박탈감을 느끼진 않는다. 카터 교수팀은 실험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산 뒤에 더 나은 선택지를 보여주는 것은 소비자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경험적 소비의 경우는 달랐다.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은 소비자들에게 더 괜찮은 레스토랑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그들은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유. 인생은 무엇을 했는지로 정의된다. 경험적 소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경험적 소비는 인생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물건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여행이나 영화 같은 경험적 소비를 통한 경험은 언제 열어봐도 그 기억의 잔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경험과 자아와의 관계는 매우 두텁다고 말한다. 인생이란 경험 하나하나가 엮여 만들어진 먹거리와도 같다. 꿰어지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인생이라는 먹거리의 색깔은 더욱 다채로워지며 그렇게 만들어진 먹거리의 모양은 그 사람을 대변한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전의 자신의 경험과 그때의 행동을 되돌아 보는 것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이라면 자신은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자아는 경험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인생을 즐기는 방법과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평범한 경험, 비범한 경험, 무엇을 할까?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겉으로 보기엔 물질적 소비이지만 실제로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경험 경제 저자는 커피콩을 예로 들었다. 커피 생두 한 잔 1에서 2페니, 포장된 분쇄 커피 한 잔 5에서 25페니, 같은 커피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 시 한 잔 50페니에서 1달러, 같은 커피를 스타벅스에서 판매 시 2에서 5달러, 같은 커피를 이탈리아산 마르코 광장의 플로리안 카페에서 판매 시 15달러. 소비자들은 비슷한 상품을 각각 다른 가격을 내고 마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특히 산 마르코 광장의 커피가 가장 비싼 이유는 아침에 우아하게 카페에 앉아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옛 도시 광장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서다. 이로써 커피 한 잔이라는 물질적 소비는 결코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경험적 소비가 된다. 그렇다고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동영상을 틀어놓고 먹는다고 해서 경험적 소비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입 먹을 때마다 맛을 음미한다거나 친한 친구와 대화하며 먹는다면 그 식사에 대한 소비는 경험 소비가 될 수 있다. 경험적 소비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연구진은 이를 평범한 경험과 특별한 경험으로 나눴다. 하지만 반드시 평범한 경험보다 특별한 경험이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속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카르페 디엠, 매일 하루를 소중히 여겨라. 평범한 삶을 살아라. 하지만 또 다른 영화 버킨 리스트 속 주인공인 두 노인은 그와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 죽음 앞에서 각종 모험을 하는 등 신기한 경험을 해봤지만 결국 행복해지지 못했다. 종국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식사하는 등 평범한 나날을 보내며 행복은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험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SNS에 올릴 만한 특별한 경험이 나을까? 아니면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나을까? 오래된 영화를 여러 편 보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최신 상영 영화를 보는 것이 나을까? 2013년 다트머스 대학교 바타차르지와 모길러 교수가 진행한 연구 사례다. 18에서 79세 사이 참가자 221명을 임으로 두 개 조로 나누었다. 그중 한 조의 참가자들은 최근의 평범한 소비를, 다른 한 조의 참가자들은 특별한 소비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소비에 관한 묘사와 함께 소비 후에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지를 말했다. 연구진은 여기에 이 경험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왔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그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소셜 미디어에 올릴 생각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나이에 따라 갈렸다. 전도 유망한 젊은 청년들은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들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더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노년층은 평범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진행된 실험에서 연구진은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물건을 사기보단 경험을 사라.
경험은 시간을 꽃으로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음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크고 지속적인 행복을 남긴다. 또한 경험을 통해 채색된 우리의 인생은 쉽게 퇴색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가졌는자가 아닌 무엇을 했느냐로 정의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지금까지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